네, 오후장 지금 바로 담을 종목 원앤 이상로 파트너와 찾아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돈 되는 흐름을 바로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요. 네. 아니 이럴 수가. 저희가 1시쯤에 현대차가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한 7%, 6%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침 월요일에 현대차 네. 밸류체인 살펴봐야 한다면서 SL도 추천해 주셨잖아요. SL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 현대차 짧게 코멘트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인도 얘기라든지 또는 이제 미국 그리고 현재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가망성 있는 부분이라 봅니다. 아직까지 뭐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충분히 이제 펀더멘탈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도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고 현대차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더 꼭 들어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또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함께 보시면 충분히 큰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연말 풍성하게 계좌가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까지 함께 확실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 급등의 이유가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이 이슈 나오는 대로 한국경제TV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돈 되는 흐름 바로 들어가 보죠. 가상화폐 관련주로 들고 오셨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쪽에서 이번 주 이슈가 또 있잖아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승인이 날지 안 날지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나는데 오늘 들고 오신 이유는 뭔가 그 일정의 긍정적 소식이 기대되기 때문일까요? 우선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자금으로 비트코인도 오케이라는 의견을 또 밝힌 바 있고 메타 등 일부 기술주 기업들은 내년에 재무제표에 이 비트코인을 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비트코인이라는 부분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충분히 하나 기준으로 1억이 넘어갈 것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에 따른 우리가 몇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층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 현재 전 세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추정치를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뭐 1위부터 5위까지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뭐 우리가 또 좀 친숙한 기업을 본다면 넥슨이 그러니까요. 또 1,717개에 대한 비트코인을 또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 그 넥슨이 이 비트코인을 살 때 그때 가격이 얼마였냐면 57,000달러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2021년도에 야, 이 김정주 회장 이렇게 투자를 못하나 그런 얘기를 했지만 현재 비트코인이 7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뭐랄까 성공을 하는 데는 이런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언론에서도 상당히 좋은 통찰력이다 이렇게 바꿔서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현재 이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 자체가 왜 이렇게 열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 이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운영사에 대한 추정치를 좀 보시면 많은 운영사들이 현재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투자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차피 가짜 돈인데 왜 이렇게 투자를 할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돈의 흐름은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현재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표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죠? 바클레이라든지 ING 자산운용에서도 많은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부분.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뜰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사실 비트코인은 2009년도에 가상화폐가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보면 전 세계가 보면 달러에 대한 대불림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화폐가 등장을 하면 이런 기득권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던 거였고 무작정 이 비트코인을 찍어낸다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을 무작정 찍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145년까지 총 2100만 BTC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 발행된 총량을 보면 1970만 BTC를 발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거 최근에 이제 반감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반감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만약에 100이라는 돈을 비트코인을 채굴 할 때 돈을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 이
지급하는 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채굴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줄 수밖에 없도록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가 좀 더 상승하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 판단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붙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록을 하는 장부라고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은 그 장부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래에 대한 화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비트코인은 한마디로 가상화폐에 대한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만약에 사용하기 전에 대한 화폐를 운용을 한다면 우리가 모든 거래는 은행이라는 곳에 적힐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권미정 앵커한테 돈을 10만 원 빌려줬다. 그런데 은행이 그것을 기록을 못했어요. 그러면 권미정 앵커가 저한테 뻗팅겨도 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은행이 독과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부를 이렇게 하면 폐쇄적인 형태가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유기적으로 모두 다 등록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권미정 앵커한테 돈을 빌려주더라도 우리 PD님도 제가 돈을 빌려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스태프들도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방식 중에 가장 접근성이 높은 것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상황이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에서 상승을 하는 그런 가치적인 부분이 되고 있다는 것까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국내에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자, 지금까지 내용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또 종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기술투자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업비트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 업비트에 대한 거래소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두나무고 그 두나무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우리기술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리기술투자 비트코인 관련주로 편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는 하락을 하고 있는 양상들이지만 전일 상승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갭은 여전히 유지를 해주고 있는 양상들이거든요. 갭을 일부러 메꾸더라도 충분히 추세적인 부분은 변했다라고 보고 저는 비트코인이 1억 넘어가는 날 우리기술투자에서 충분한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넥슨게임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넥슨게임즈에 대한 지분을 조금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넥슨게임즈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넥슨게임즈에 대한 모회사가 넥슨코리아가 있고 넥슨코리아에 대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넥슨이라는 기업이 따로 있는데 이 넥슨이라는 기업은 도쿄 증시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계열사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는 바뀔 수 있다는 거고 충분히 현재는 저가 권역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한 3월 달에 비트코인 1억 넘었을 때 저희가 위메이드를 원픽으로 네. 해서 높은 수익을 기록했던 적이 네,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돈 되는 흐름도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돈 되는 흐름은 로봇주로 들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AI, 로봇,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핫하게 트렌드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성장주에 대한 메커니즘이라고 보는데 자, 두 가지 기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삼성 SDS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만 하더라도 12만 원대인데 이미 주가는 16만 원대, 17만 원대까지도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충분히 현재 이 삼성 SDS에 대한 재평가 나타난다고 보는데 우리가 2023년도에 크게 떴던 게 포스코 DX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에 대한 자동화라든지 또는 AI를 담당하는 기업, 삼성그룹에 대한 자동화 AI를 담당하는 기업이 삼성 SDS이기 때문에 전일에 대한 상승 의미를 둘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 기업으로 T-로보틱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T-로보틱스가 최근 들어서 꾸준한 하락세를 좀 보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대한 상승은 급락 후의 첫 양봉이기 때문에 급락 후 첫 양봉은 바닥을 탈출하는 신호라고 말씀드렸다, 그죠? 그러면 오늘에 대한 상승은 바닥을 탈출하는 신호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와 관련해서도 유망주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최근 수익률 높게 나온 탑5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탑5가 아니고 탑3입니다. 왜냐하면 공동 2위가 세 종목이나 있기 때문인데요. UIL 그때 저희가 폴더블 폰 네. 관련해서 수익이 있다고 했는데 38%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이구산업이 1%의 수익률 차이 보면 3위를 했습니다. UIL AS 좀 해볼까요? 오늘 또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증권사 아. 레포트가. 저희가 증권사 레포트보다도 빨리 가는 방송. 그 정도로 이 방송 꾸준히 챙겨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잡아가시고요. 충분히 UIL 같은 경우에도 폴더블 출시가 7월 달이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에 대한 가능성은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한 가지 기업을 좀 봐야 되는데 LTC라는 기업이 오늘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급등을 했는데 저희가 전일은 방송이 없었고 LTC도 지금 보면 흑자 전환이 이루어진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재평가에 대한 가능성을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신고가 한번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넷마블이라는 기업인데요. 우리가 현재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을 출시한 업체가 바로 넷마블이라는 기업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에 따른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이제 DNC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을 상당 부분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작년에도 상당한 이슈가 되었었는데 지금 이제 바닥을 바꿀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현재 이 넷마블이 실적이 대단히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그런 실적에 대한 악재는 선반영됐기 때문에 지금부터에 대한 주가적인 변화는 좀 더 기대감을 좀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자,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75,000원, 그 손절가는 64,4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의 텐텐베고 오늘의 원픽은 넷마블입니다. K스탁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